법당에 들어서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목이 좀 메였어요. 원래 목소리가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스스로 잘 그렇게 살아주는 게 그게 큰 효도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가장 기쁘고 듯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애쓰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볼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법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오랜 시간 선원에 이렇게 오시고 하면서도 사실 스님들이야 늘 절에 있으면서 스님 법문 듣고 또 정진하고 해가니까 어쨌든 그 공부가 진전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살림하시면서 그렇게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달려오셔서 공부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 관했을 때 그것이 내면에서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해야 제대로 관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방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면 조금 더 공부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제 수행 단계를, 사실은 그 단계를 단계 없는 단계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3번 죽는 공부 아시죠? 그쵸? 그래서 3번 죽는 그 공부,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스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주춧돌을 제대로 놔야지만 이 기둥을 세울 수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부도 가장 기본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 공부의 가장 기본,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확립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공부에 가는데도 장애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더 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단계를 3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수행 단계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만 해드릴 겁니다. 처음 배울 때의 수행 지침, 그 다음에 참나를 탄생시키는 방법에서도 그 참나를 탄생시키는 방법의 가장 초입까지만 그렇게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공부해 가시는 거 보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게 큰 스님께서 정기법회 때 개송을 읊으신 게 있습니다. 직접 큰 스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놔두는 이름 없는 이름이요, 해산봉을 화성 터져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로세. 스님께서 그 개성을 읊으신 게 1987년 1월 18일 법회 중에 읊으신 개송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개송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 불이 이름 없는 이름이로세. 이게 그 근본 자리에 대한 이제 말씀이신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그 주제가 첫 번째예요.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여기 내가 죽는 이름 없는 이름이요. 첫 번째 단계, 그걸 오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는 이름 없는 이름이요 해서 거기서 참나가 탄생이 됐을 때 그때 고기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여기를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요, 여기가 나투는 도리, 즉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요,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시는 화에서 올시가 됐는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짜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씨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장년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년시는 화에서 올시가 됐는데 장년시로 말미암아 올해 자기가 낫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도 지금 우리가 수박과 같이 내 몸을 수박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수박씨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 수박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살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습니다. 그 익은 수박은 바로 참씨가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이것을 해드리는 것은 아직도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님께서 주인공 자리를 이렇게 수박씨에 비유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목을 좀 보시고 주인공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장년시가 화에서 올시가 됐는데 장년시로 말미암아 올해 자기가 낫지 않습니까? 수박씨가 있어서 이 살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습니다. 그 익은 수박은 바로 참씨가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근본, 내 생명의 근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와 거죽의 내가 둘이 아닙니다. 콩씨는 콩싹과 둘이 아니라 그러죠. 그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믿고 놓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로 그냥 뭉치는 거지. 그 과정이 있어야 대의정이 나온다니까. 나 주인공 하나를 세워놓고선 모든 걸 이름시키고 놔버리는 데에 목적이 있어. 다 놔버리고 이 몸까지도 다 그냥 놔버리니까 그때서야 호련히 완벽하게 나라는 게 서더라고요. 선 뒤엔 부딪히는 대로 의정이 그때에 나. 이거는 모으지 않고는, 한데 모아서 내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그 과정부터 해야 돼요. 주인공이 드러날 때까지.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기는 것마다 그냥 나까지도 그냥 몰락 났을 때 나라는 게 삐죽하게 나온다고. 이 첫째 믿고 놓는 것부터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대목이 사실은 처음 배울 때의 수행 지침과 참나를 탄생시키는 방법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들을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라.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다 일체를 다 놓고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놓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러면 언제 주인공이 드러날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공부가 빨리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런 고민 안 하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 진짜 답답했어요. 언제 주인공이 드러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선원 달력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다 보면 그 마음자리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놓고 맡기고 가는 것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마음자리가 스스로 드러나는 거구나. 그게 언제라는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똥살똥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만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배울 동안에는 항상 주인공을 잊지 마라. 항상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한 군데서 나온 거니까 한 군데로 자꾸 몰란 말이야. 나중에는 한 군데로 자꾸 몰다 보면은 그것이 놔버리는 방법이야.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주철하는 거 없이 놓는다면 처음에 해나가는 사람은 허하지. 만약에 허하지 않다면 괜찮아. 허하지 않다면 바로 그 허하지 않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에 가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병통들이 있어요. 다니면서 하도 이제 경전도 보고 또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갖고 자기 실천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경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사 어록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현실의 나는, 내 마음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면서, 그러면서 생각은 도인의 경지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갖고, 아유 본래 나라는 게 붙을 게 없는데 또 놓을 건 어딨고, 본래 공했는데 그래서 티끌 묻을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으로 앞서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불자들한테.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본래 내가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티끌 어디 묻으랴. 이제 육조단경을 봤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말은 머리로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의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은 여전히 중생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큰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그때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예전에 제가 간법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마음 선언에 왔을 때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들을 놓고 맡겨라, 이제 이렇게 가리키니까 본래 내가 공했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티끌 묻을 게 어딨지?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치한 것 같고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괴롭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대로 부처가 아니니까.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주인공 자리를 붙들지 못하고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건 믿지만 그 자리에다가 놓고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런 건 줄줄줄 알죠. 그리고 그 자리는 본래 공한 자리고 티끌 묻을 게 없고, 그러나 현실에 나는 여전히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코드가 꼽아지질 않았어요. 꿰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현실에 나 따로 그 생각 따로 그러면서 처음 큰 스님 만났을 때도 바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들어가는 걸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큰 스님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스님 거처 하시는 곳에서 그 요사체 그 대중 스님들 있는 거처로 이렇게 공양하시러 아침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님 오시는 길을 깨끗이 쓸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열심히 그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 오시기 전에 미리 쓸어놔야지 하고 또 내 모습이 보이면 스님이 거추장스러우시잖아요. 인사 받으셔야 되고 또 인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안 해드리려고 딴 때보다 10분 일찍 나와서 마당을 쓸었어요. 막 쓸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큰 스님이 벌써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스님을 쳐다보고 인사를 드리니까 스님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버리려고 모으지? 그러시는 거예요. 버리려고 모으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죠. 처음에는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선문답이니까 선문답이지 차원 높은 거지라고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바로 즉심으로 그냥 버리려고 모으지? 그러셔서 제가 예 그랬더니 그래 모아야 버릴 수 있다.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주인공 자리로 그렇게 몰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는 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주인공이라는 게 어색하고 이론으로는 내 안에 불성이 있고 참나가 있고 참 마음자리가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본래 부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긴다는 게 아직도 어색하고 또 이해가 안 돼서 머리로만 듣지 그걸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주인공 하나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놔버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장심을 잡을 때까지는 처음에는 조용할 때 하면은 더 산만치 않고 좋죠. 그러니까 자기 그 주장심을 잡을 때까지는 진짜로 열심히 한번 정진을 해 보셔야죠. 그게 다 잡히면은 시장을 나가든 일을 하든 텔레비를 보든 항상 거긴 주장자가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옷비를 지고 단련을 합니다. 소가 커서 제대로 할 때는 속옷비를 놔도 소는 그냥 갈 길을 그냥 가죠. 여기서 처음에 할 때는 조용할 때 하면은 더 산만치 않고 좋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심을 잡을 때까지는 진짜로 열심히 한번 정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잡혔을 때 시장을 가든 일을 하든 TV를 보든 항상 그 주장자가 잡히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또 공부에 이런 또 그 병통이 있어요. 응? 앉으나 서나 참선이고 행주자 어묵동정 다 참선 아닌 게 없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이고 내가 꼭 부처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있잖아요. 쉽게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쉽게 말씀하시는데 스님들이 또 여러분 법회 열심히 오세요. 내지는 뭐 정진하러 열심히 오세요. 그러면은 뭐 삼부처 공양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스님 가르침은 생활 성법이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참선인데 꼭 절에 많이 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이지 또 이렇게 또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중요한 것은 내 근본의 주장자가 바로
서기 전에는 사실은 그건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게 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큰 스님 법문 접했을 때요, 그래,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거고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거, 그게 큰 스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다잖아요. 그래서 그래, TV를 봐도 주인공이 보는 거고, 말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고, 차를 마셔도 다 주인공이 하는 거다. 오직 그렇게 놓고 맡기고 그렇게 가는 게 스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그냥 안으로 그렇게 놓고 그렇게 맡기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놓고 가지만 그래도 내가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또 내 안에 고정관념과 습이 있어서 그것을 다 녹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보는 대로 드는 대로 마음이 올라오고 끄달리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내 내면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닥치면 안으로 굴려 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인공 자리에 아무리 놓고 맡기려고 해도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이 삶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 깨끗이 말끔하게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면 다음날 그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끌고 가서 다음날 그 또 불편했던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더구나 스님들은 또 여러분들 앞에서 늘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절박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내 마음을 그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깨끗이 내려놓고 비우지 않는다면은 생활 속에서 내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게 나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정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 스님께서도 법회 시간에 간간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전에 20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꼭 주인공 자리에 관하고 자라고,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안으로 관하고 그렇게 잘하는 말씀을 법회 시간에 중간중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몰라서,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처지와 분수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 복잡한 거 싫죠. 그러니까 내 수준은 거기에 못 미치면서 스님 가르침에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활 속에 놓고 맡기는 게 더 쉽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고 그랬지, 그 스님께서 자기 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관하고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씩 간간히 하셨는데 그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내 안에 그렇게 애쓰고 놓고 가도 나도 모르는 관념과 습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관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스님 말씀대로 자기 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요즘 새벽에 아침에 2시간씩 정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잘하고 못하고 뭐 다 떠나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분심이 안 납니까? 그래서 바로 나도 내일부터 2시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졸아가면서라도, 또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앉아서 시간을 채우는 식으로라도 2시간 정진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속지 않으려고, 정해졌으면 정해진 걸 지키려고 또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새벽에 정진하고, 또 자기 전에도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는 거죠. 10시 이후에 이럴 때, 이제 낮에는 법회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법당에 들어와서 또 그 주인공 자리에 이렇게 또 안으로 굴려서 놓고 맡기면서 내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고 지켜봤습니다. 내 주인공 자리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관념과 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마음이 많이 비워지고 맑혀져 있으니까 전날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니까 문득문득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바로바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보더라도 자꾸 주인공 자리에 관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고 자꾸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속에서 화가 나거나 안 좋은 마음이 딱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아, 주인공 또 속으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하고 또 안으로 굴려놓고 계속 굴려놓으면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자꾸 안으로 굴려놓으면서 그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그 마음으로 보고 듣는 일체를 다 주인공 자리에 자꾸 놓고 안으로 굴리면서 그렇게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제 마음이 어느 날부터 그 내 안에 있는 관념과 습을 자꾸 녹이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속상하거나 화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득문득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그걸 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왜 큰 스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내 탓으로 돌려놓으라고 했는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왜냐하면 다 내 탓 아닌 게 없더라고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상대 이전에 내 마음자리부터 지켜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안으로 굴려놓는 거에 더 열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관하는 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으로 굴려놓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시려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자리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고 맑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서 공부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체험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현실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선돌이에요. 처음에는 한 군데로 몰아야 돼요.
그냥 벌려놓은 상태로는 자기 생각나기 이전은 볼 사이가 없어요. 누가 그 모드를 했는가, 말이 나오기 이전, 생각 나오기 이전을 지금 추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하는 걸 인식하면 됩니다. 드리고 낸다는 것이 자기한테서 한 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그럼 빨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주인공이다, 심주다 한 거 아닙니까? 한 군데로 몰기 위한 방법이죠. 누구인가 할 때는 그게 이목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 하는가, 이걸 지켜볼 때 주인공이 하는 거다. 주인공을 한 대로 모으는 겁니다. 이 대목 하나에서요, 저는 이거 하나 갖고도 정말 엄청난 논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선돌이다. 처음에는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 그냥 벌려놓은 상태로는 생각나기 이전은 볼 사이가 없다. 누가 했는가, 말이 나오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을 지금 추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하는 걸 인식하면 된다. 드리고 낸다는 것이 자기한테서 한 군데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그럼 빨라요. 그래서 주인공이다, 심주다 한 거를 한 군데로 몰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군데로 몰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인공이다, 심주다라는 것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속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이거는 쥐 나오는 군역을 고양이가 그냥 노리고 있는 거야. 요놈의 쥐 나오는 군역은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요렇게 노리고 있는 거죠. 이 자선을 할 때도요, 그 군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내공에 이 단전을 가지고 말해요. 내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도 어지러움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거들랑은 그냥 가차없이 여기다 그냥 놔버리고선 그 군역에다 넣을 건 넣고 자꾸 거기만 갈구하라니까. 갈구하는 것도 그 자리, 나오는 걸 노리는 것도 그 자리, 넣는데도 그 자리, 그냥 그 자리예요.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안거 중에 선방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정진하실 때 원래 주인공이라는 게 주인이면서 공입니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주인공 자리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진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중심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고 모으지 못하면 굴릴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인공 감사해 하고 주인공 자리에 놓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되게 하는 것도 너 하냐, 주인공 자리에 있으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또 주인공 자리에다가 놓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그런 게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관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입력된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쵸? 입력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속상한 생각,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래,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불안하게 하는 것도 너고, 그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것도 너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그렇게 재입력시키는 거, 그렇게 굴려서 재입력시키는 거, 그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해결하는 것도 주인공 자리지 하고 다시 굴려서 입력시키는 거, 그게 무마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앞서의 것들을 무마시키는, 그래서 새로 입력된 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내 일어나는 마음들을 해결하는 것도 너 아니야, 오직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다시 굴려서 재입력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뭐 앉으든 서든 어디서든 안으로 굴려놓을 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굴려서 재입력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내가 이제 막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갖고 잘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또 내가 잘해서 내가 주인공 자리 잘 놓고 맡겨서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또 나라는 그 상이 또 생겨요. 그것도 그놈이 한 거니까 그것도 그 자리에 감사하게 또 돌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한 거니까 주인공 감사해. 그렇게 또 안으로 또 굴려놔야 되는데 그때 또 우리가 대부분이 내가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걸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가다가 좀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상이 생겨갖고 또 가다가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라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라는 게 없이 그렇게 놓고 두라니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굴러가는 게 이 공부인데 자꾸 그 나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세우고 또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마음도 세워요. 나는 안 돼. 잘난 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못난 나도 세워요. 맨날 나는 안 된대요. 예? 그것도 그 자리에 놓는 게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잘 되는 것든 안 되는 것든 다 그놈이 한 거니까,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 다시 맡겨 놓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돌려놓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오는 군역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이 너무 많아 문 찾기 어렵다. 문화 아닌 게 없다. 이런 표현도 있죠. 제가 큰 스님 이 법문을 보면서 왜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얘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 앉아서 군역을 찾으려고 또 그냥 용을 쓰면요. 문 아닌 곳이 없다는데 또 군역을 찾으려고 용을 쓰면은 이제 둘이 돼 버려 갖고요. 또 막혀요. 이게 진짜 공부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신전심이고 불임문자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뭐든지 생각 이전의 마음으로 굴려서 놓고 갈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라는 거 없이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그리고 지켜보고 가는 거. 그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냥 항상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그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다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주인공 자리에 이렇게 놓고 맡기고 가는데, 주인공 자리에 이렇게 놓고 맡기고 가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스님, 이게 어떤 게 주인공 자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업식에서 나오는 건지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여러분들 그런 의문 들을 때 많이 있으셨죠? 처음 공부하실 때. 그쵸? 이제는 다 아시죠? 그러면 설명 안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주인공 자리에 이렇게 내가 자꾸 안으로 자꾸 내면으로 자꾸 놓고 맡기고 굴려놓고 가다 보면 문득문득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요. 근데 그래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근데 그때는 내가 붙들고 하는 거죠. 사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용을 쓰죠. 처음에는 이제 생각으로 용을 쓰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주인공 너만이 뭐 해결할 수 있어. 이제 걱정되니까 막 그러고 이제 맡기고 그러다가 뭐 TV를 보든 일하든 뭘 하다가 보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그러고 이제 자기는 관 안 했다고 생각하죠.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가다가요. 그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인공제를 놓고 맡긴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가다가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처리하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다가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아, 참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 참 그렇네. 이렇게 문득 속에서 앞도 뒤도 없이 문득 속에서 그냥 생각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그 생각이 많지 않거나 좀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우, 주인공 감사해 그러면서 또 그대로 마음에서 그렇게 문득 생각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그 마음이 문득 올라왔어도 그렇게 신호가 왔는데 자기가 에이 설마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생활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왠지 느낌이 오늘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 같으면 아, 아니야 주인공 아무 일 없게 하고 딱 관하고 그렇게 마음을 내면서 가다 보니까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사고가 나지 않게끔 되기도 하고, 또 왠지 절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날 거기가 차가 많이 밀렸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뭐 복잡했다든가, 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났구나, 주인공 자리에서 그렇게 나한테 일러줬구나, 가르쳐줬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주인공이라는 걸 몰랐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들이 아마 살면서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바로바로 또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고, 또 너무 생각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죠. 네,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거는 진짜 정말 단순해요. 어린애와 같은 마음일 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 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 속에서요, 문득문득 어떤 마음이 들 때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알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부분의 질문이 워낙 많이 있으셔서 저도 그렇게 해가고 있었는데 큰 스님께서도 표현을 마음의 그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를 이렇게 해드리면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땐 자기가 알아요. 이 공부하는데 무조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생각지도 말라 이거야. 몰라 그냥 놔버리는 데만 치중하라 이거지. 거기다가 모든 걸 이름을 시키고 편안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라는 게 삐죽하게 나온 거예요. 그땐 자기가 알아요. 벌써 본인이 알게끔 돼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여기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거에 조금, 요거는 이제 참나가 탄생, 근데 이게 참나의 탄생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너무 또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 참나의 탄생이 뭡니까? 그 주인공 자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이제 연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안으로 놓고 맡기고 가다 보면요, 그땐 자기가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이유가 안 붙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긴 갈등을 하는 것도 습이에요, 습. 못 믿는 습. 못 믿는 것도 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안에서 이렇게 삐죽이 나와도 못 믿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고 가고, 그래서 또 희미해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 믿는 것도, 그것도 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습이에요, 못 믿는 것도. 그리고 이 공부하는 분들은 좀 어린애같이, 그리고 또 좀 패기 있게요. 아니, 잘못되면 또 얼마나 잘못되고 망하면 또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그냥 안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어떤 그런 게 마음이 들 때 그냥 그대로 믿고 어린애처럼 그냥 한번 부딪혀서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빨라요. 그래야 빨라요. 이 공부라는 것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어야 믿을 수 있어요, 이 공부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내가 믿게 돼요. 아시겠죠? 정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기 전에 20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자꾸 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관념과 습을 좀 녹이는, 그런 것들을 깨끗이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념과 습이 그 마음을, 주인공 자리를 가로막아서 자꾸 활용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고 그렇게 놓치고 가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